안녕하세요. 백사임당입니다. 항상 주변에 저 같은 학부모님들과 모임을 하면 어떻게 우리 자녀를 키워야 잘 키울 수 있을까? 어떤 교육 방식을 도입해야 될까? 우리 자녀의 장점은 뭘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자녀는 서울대에 보냈고, 둘째 자녀는 의대에 보낸, 셋째 자녀는 지금 독학재수학원에서 윈터스쿨을 보내고 있는 세 자녀를 키운 어머님이 아니고 아버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아버님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아버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분당에 살고 있는 아들 셋 키우고 있는 아주 불쌍한 아빠입니다. 제가 아버님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아드님을 우리가 보내고 싶어하는 서울대 그리고 의대를 보내셨는데 도대체 그 비법이 뭡니까? 라고 전화를 했더니 귀에 피가 날 정도로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이 자리에 모시게 됐고요. 한번 스토리를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타고난 게 아니라 만들었죠. 타고난 것도 좀 있겠죠. 유전, 아버님 전혀 유전? 없는 건 아니겠지만 만든 게 큽니다. 특히 우리 큰애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내신 성적이 6.7등급 정도 됩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거의 공부를 안 했어요. 저한테 직접 배운 수학만 좀 했고 나머지는 거의 안 했어요. 본인도 대학을 거의 안 가려고 했고 포기했었고 학교 가기 싫으면 운동을 해라. 네. 헬스를 많이 했죠. 헬스를 많이 해서 몸이 거의 지금 헬스장에 돼 있습니다. 근데 2학년 말쯤 저하고 한번 대판 싸운 뒤로 제가 진짜 더러워서 공부해준다. 그때부터 조금 하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공부하는 습관이 안 된 친구가 다시 공부하려고 하니까 안 돼요, 이게. 네. 그때 이제 제가 이제 관리형을 보내서 강압적으로 좀 했는데 그게 효과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증시로 봤는데 이제 서울대 체육교육과를 합격을 했거든요. 2달 다녀서 다시 저한테 전화 와서 다시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다시 반수를 해서 문과에서 전국 한 30등? 서울대 경영학과를 아주 그냥 충분하게 들어갔습니다. 와, 엄청난데요. 네, 많이 잘했죠. 궁금한 게 공부를 거의 안 했고 학원도 안 다니고 기초가 분명히 없었을 때 수학은 있었어요. 수학은? 집을 지을 때 기초공사부터 하잖아요. 네. 땅부터 다지고 그다음에 조금씩 올리는데 그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초등학교 1학년 때 셋 다 주산을 냈어요. 주변에서는 쓸데없는 왜 가르치느냐. 수학에서 가장 중요한 게 사칙 연산입니다. 이게 수학에서 가장 기본이거든요. 아버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걸? 그건 저도 수학을 좀 했었으니까. 선행보다는 심화 과정을 못하면 단위를 넘어가진 않아요. 속도보다는 깊이 있게. 저희 큰애 같은 경우에 아빠 이제 개념이 섰어요 그러더라고요. 오. 그러니까 그 뒤부터 다 맞아요? 다 맞아요. 무조건 미분 적분 갈 게 아니고 기본이 돼 있지 않으면 절대 할 수가 없다. 그리고 그 30문제 중에 개념만 정확히 돼 있으면 정말 적어도 2등급 맞습니다. 주변에 다양한 입시 정보들이 막 떠돌잖아요. 어디서 이런 입시 정보를 얻어야 되고 아버님만의 팁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인데 네. 자녀 교육은 대부분 엄마가 합니다. 저는 여기서부터 잘못했어요. 컨설팅을 갔는데 대치동에 거기 들어오신 분 중에 남자는 혼자였어요. 집에서 아버지들이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아빠들은 대부분 왜 시키느냐, 본인이 알아서 해야지 이런 식인데 본인이 알아서 해가지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교육이 필요하다는 거죠. 저는 당연히 우리나라 입시 제도상, 그러니까 제도가 잘못되긴 했는데 제도가 바뀌지 않는 이상 필요한데 아버지들이 좀 관심을 갖고 정보도 알고. 어쨌든 첫째, 둘째는 남들이 부러워하는 결과를 얻었잖아요. 셋째가 지금 고1? 고2 올라가는 거죠. 고2 올라가는 지금 윈터스쿨을 보내셨잖아요. 이돌스파르타 분당 임해점에 보내신 걸로 아는데. 아니야, 분당 순회점. 아, 순회점으로 보내셨어요? 거기 보내시게 된 계기랑 보내고 나서 만족도, 변화 이런 게 좀 궁금하긴 해요. 그러니까 근데 집에서도 해봤어요. 옆에 있는 독서실도 다녀보고 했는데 본인 스스로 절대 안 합니다. 어느 정도 통제가 들어가야 되는데 워낙 안 해서 관리형을 하자. 본인은 힘들어 하는데 본인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씩 나아지고 또 하나는 다른 학원을 좀 다니는데 예전에는 숙제도 못 해가잖아요. 숙제도 제대로 안 합니다. 근데 이제 숙제는 다 해요. 시간이 나니까. 네, 이 안은 앉아서. 그것밖에 없으니까. 실력이 조금 늘어나니까 시거나 시키는 것이 제 목표예요. 그래서 오늘 아버님 이야기를 여러 가지 들어보면서 느끼는 점이 꼭 서울대에 간다고 성공한 삶일까? 의대에 가서 의사가 된다고 행복할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그 이면에 있는 교육관 그리고 최종 목표 그런 것들이 너무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최종 목표는 얘들이 행복하게 잘 사는 거죠. 그러니까 행복하게 잘 사는 방법이 뭐냐. 박찬호나 박세리나 이것처럼 그런 거 스포츠 잘하면 잘할 수 있죠. 그다음 또 음악성 있으면 가수하고 얘가 먹고 살 수 있는 게 뭐냐. 얘한테 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줘야죠. 얘가 다른 거 잘하는 게 있으면 그걸 해야 됩니다. 호랑이나
사잖아. 애들이 자기 새끼 낳으면 뭐합니까? 사냥을 가르쳐요. 그럼 사람은 먹이를 사냥할 수 있는 방법이 뭐겠어요? 교육이잖아요. 공부가 됐든 스포츠가 됐든 예능이 됐든 뭐가 됐든 능력을 갖추게끔 해주는 교육. 둘째 자녀에는 우리 애는 축구하고 싶어 하거든요. 축구를 제법 잘해. 그럼 그 길로 가도 되겠네요. 제법은 안 돼요. 제법은 안 돼요? 제법 제법 안 돼요? 잘하는 거는 취미죠. 아, 부산에서 소문이 나야 돼. 아직 그 정도는 아닌데. 마지막으로 아버님께서 입시 때문에 굉장히 고민이 많은 학부모님들께 한마디 총정리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부모가 해야 할 가장 그 첫 번째는 자녀를 객관화를 시킬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점수는 한 70점인데 80점, 90점도 되지 않느냐고 착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내 아들, 딸이 아니고 내 친구 딸이다 또는 내 조카다 라고 생각하면 객관화가 돼요.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해야겠다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부부가 자녀 교육에 대해서는 동일한 목소리가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얘를 학원을 보낼 거냐 말 거냐, 그러면 어느 수준까지 시킬 거냐. 그래서 아버지 말 다르고 엄마 말 다르면 얘는 헷갈려요. 예, 그리고 예전에 말이 우스갯말로 자녀 공부하는 방법은 엄마의 정보력, 아버지의 무관심, 할아버지의 재력 이런잖아요. 3번만 맞아요. 할아버지 재력만 맞네요. 네, 그거는 일리가 있는데 아빠의 무관심, 이건 정말 잘못된 거예요. 아버지가 뭐 입결은 어떻고 정신은 어떻고 정확히 알고 있는 아버지 치고 그 자녀가 못하는 경우는 저는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관심 가져야 됩니다. 오늘 정말 귀한 정보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아버님께서 자녀가 셋인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한 10명 되면 대한민국을 지금 구할 그런 사건이 일어날 것 같은데 3명 키우기도 너무 힘듭니다. 제 말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물어보실 말씀 있으면 따로 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언제든지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